지난주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려갔지만. 제가 제작자였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건을 문제 제기했냐면 농협에서 210억을 대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안에 유일하게 관심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가지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농협 대출 사건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 의성 한우협회장 형님 하신 농민 출신으로서 농협 해가지고 눈에 꽂히신 거죠, 이게? 그렇죠. 그것도 예. 상호금융. 예. 예. 지난주에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복잡한 사건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농협이 2008년에 캐나다에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총 210억을 날립니다. 예. 예. 그러면, 2천만 원도 끝까지 받아내거든요. 예. 은행은 200만 원도 끝까지 예. 받아내고, 210억을 날렸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노력이 거의 안 보인다. 이상하다. 그렇죠. 예. 게다가 그 돈은 상호금융특별회계라고 하셨던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생소한 용어인데 말하자면 단위조합. 예. 예. 그러니까 농민들 돈이라 네. 이 돈은 농협 역사상 투자해 본 적이 없는 돈이었는데 투자에. 그렇죠. 매우 안전하게 운행하는. 네. 근데 이 돈을 이때 유일하게 투자한다. 예. 예. 요 대목에서 꽂히셨다고 해요, 의원님은. 예. 아니, 이 돈을 왜 썼지? 예. 이 돈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40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던 그 대목, 근데 요때 이제 적자를 낸 거죠. 2008년도. 예. 돈을 막 날리면서 얼마를 적자를 냈냐면 1,800억에 가까운. 예. 1,777억. 예. 1777억을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는데, 이제 이상한 점들은 당시 농협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고 동창 절친이고, 예. 그리고 또 대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박석배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가 돼서 대출이 그렇죠. 됐는데. 그 국내 법인. 네. 근데 그 법인은 대출 직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게다가 박석배 씨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예. 현재 행불 상태입니다. 예. 예. 캐나다 교민이었죠. 그리고 제보가 있기를 중간에 예. 이 대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하는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제보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까운 예. 매우 가까운 들으시면 금방 떠오를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피해 이후에도 소송이 없다.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서류도 없다. 소송할 만한.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어진 서류도 없더라. 매우 이상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10억을 대출했으면 아니 뭐 2억짜리를 대출해서 담보를 아파트로 잡거나 하는데 210억이면 아파트를 100채를 잡아야 되는 거죠. 2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담보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담보를 제대로 잡질 않았다 이게 도대체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수익이 발생하면 농협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수익을 받을 사람이 농협으로 안 돼 있더라. 저 수익증권의 그 담보권자가 농협이어야 하는데 농협이 안 돼 있더라. 캐나다의 현지 그 개발 법인 대표. 예. 앞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수익을 농협이 가져와야 투자한 이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수익을 얻으려고 한 건데 그 개발 수익은 농협이 아니라 이런 제가 일을 하고 주시는 돈을 가져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요약하자면 자 오늘부터 할 얘기는 또 뭡니까? 자 앞으로 우선 17분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MB가 들어와서 농업과 관련된 했는 일 중에 그 농협을 주식회사 체제로 바꿨다.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농협의 대재앙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그 일 말고 또 MB가 했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그러면 GMO, 예. 식용 GMO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유전자 변형을 수입하기 시작한 게 MB입니다. 그 이전에는 식용 GMO 곡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한 적이 없어요. 2008년도 3월에 수입 결정을 하고 2008년도 5월부터 GMO 옥수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1년에 연 1,000만 톤 가량의 GMO 곡물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1,000만 톤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나라에서 1년 생산하는 쌀의 총량이 400만 톤입니다. 그런데 1,0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GMO 곡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중에 200만 톤은 식용으로 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GMO 곡물의 세상으로 만들어진 게 MB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부지런한 분이다 보니까. 예.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뭡니까? 예,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이 대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대출의 농협이 이런 유사한 일을 또 딴 데서 하지 않았을까? 유사한 일도 많이 했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요 캐나다 건을 주목하느냐 그러면 요것을 잘 살펴보면은 진짜 이게 MB가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그겁니다. 액수가 210억이면 물론 21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 얘기가 막 조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210억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이 대출 사기 사건에 관심을 가지느냐. 요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요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만약에 있다면 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처음에 그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이셨구나. 안 보였는데 제가 왜 관심 가졌겠어요. 요 돈이 사라지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요 돈이 사라지는 은행이 자원외교 때 등장한 은행하고 똑같은 은행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면요. 210억이 가면서 160억 원은 수익증권으로 가고 나머지 돈이 이자 몫으로 국내에 남아요. 남는데 그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도 받아야 되고 원금도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고 하는 그 통장을 개발업체와 그 농협이 함께 개설을 합니다. 우리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아파트 남매력으로 대출 받으면 통장에다 계속 돈 넣지 않습니까? 대출금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돈을 주고받는 통장을 만드는데 그 통장을 4개를 만듭니다. 외환은행 통장이고 2개는 원화 통장이고 2개는 미화 통장으로 만듭니다. 이 4개의 통장을 통해서 농협이 210억을 대출을 해줬다가 60억은 이자로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고 했던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 4개의 통장을 농협이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요. 통장을 함께 개설을 하는데 자물쇠는 농협이 갖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농협만 인출할 수 있게. 농협만 인출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건 농협 돈이니까요. 그렇죠. 농협이 그 통장을 통해서 결국은 대출해준 돈의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농협이 그 자물쇠를 어느 순간에 풀어놓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다루는데 엄청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당연하죠. 엄청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거를 잠궈놔야 남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걸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는 농협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협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열쇠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 인해 갖고 농협은 37억의 추가 손실을 거기서 또 봅니다. 요거를 뽑아가죠. 저쪽에서. 돈이 들어왔다가 캐나다에서. 나갔다 하는데 그 열쇠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갖고 37억을 잃어버려요. 그 대목이 단순히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이걸 왜 풀어줬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사실은 캐나다 취재에서 계속 나왔어요.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농협 측은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실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리고 그걸 풀어달라는 요청이 캐나다에서 와서 그걸 풀어줬다고 하는데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요청이 왔다고 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풀어진 기간에 복잡한 금융용어는 알 필요가 없고 자기가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줄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돈을 그 사람이 가져가게 만든 거예요. 은행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서 금고 열쇠 달라고 해보세요. 주나. 안 주지. 몰라요. 그거 가져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질권 해제니 재설정이니 이런 복잡한 용어로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160억 원에 대한 수익증권에 그거에 대한 담보 설정도 안 해갖고 160억 원도 홀랑 날라다 먹었고. 그러니까 요 4개의 통장에 대한 열쇠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또 돈을 홀라당 날라. 다 날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이 요건에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 수익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해줘. 그렇죠. 그 다음에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어야 하는데 열쇠를 남물 줘. 말이 됩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모든 금액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다 날려 먹는데. 이게 안 이상합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요 4개의 통장. 그럼 결국은 4개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어디에까지 돈이 아까 60억의 이자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어디에선가 들어왔잖아요. 그 4개의 통장으로. 그리고 37억은 또 날려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37억은 또 어느 통장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외환은행 통장의 거래 내역과 그 입출금이 된 통장을 조회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죠. 결국 우리가 만약에 MB가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MB의 흔적을 어떻게 찾겠어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통장의 거래를 추적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래는 이제 돈 빌려간 곳에서 이자 내라고 만든 계좌, 그 계좌의 열쇠를 은행이 쥐고 있었는데 열쇠를 풉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풀자 이 돈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진 다음에 어딘가로 입금됐을 거 아니냐. 그렇죠. 어디 갔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추적하려면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고소고발을 안 하느냐. 이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고소고발 해야 한다. 왜 안 하느냐. 계좌 좀 열어보자. 이거거든요. 농협이 그동안 이 고소고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이 수사 단계에 있으니까 이 4개 통장을 압수수색하고 거래 내역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이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진짜 MB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영화를 만든 이유입니다. 요건 사건이 작은데 요 계좌를 따라가다 보면 요 계좌가 흘러가서 모여있는 곳이 어디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가 저수지에 있지 않겠는가. 조세의 빛이라든가. 요 계좌가 그 저수지로 물이 들어가는 물꼬일 가능성, 이 물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니 영화 할 때 나오셨어야지.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 영화를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저수지 게임이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사실 국내 언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 그냥 뭐 비자금 얘기,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요? 여기를 따라가면 비자금의 저수지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아무도 고소고발을 안 하지? 제발 고소고발을 해다오. 이런 요청이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4개 통장에 4개 통장에 통장번호를 가져왔다는 거. 이건 4개 통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마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달라. 게다가 또 의심하는 것은 물론 대출과 그리고 대출을 해소하지 못한 그리고 나서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전체 상황도 다 이상하지만 이 상대 거래은행이 RBK라는 것도 저는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캐나다에서 하베스트 무슨 2조 날렸다, 닐 2조 날렸다 이런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초대형
자원외교 실패. 예. 실패 스토리에 단골 등장합니다. 이 은행이. 예. 항상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네. 등장해요. 그리고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의 조세 해피처로 네. 이게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네. 의원님 나머지를 하셔야 되는지. 그건 이제 이 통장을 저도 네. 이제 아직 그쪽까지 못 갔고 네. 이 통장을 압수수색해서 거래 내역을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다음에 검찰이 해야죠. 네. 검찰도 아마 이 계좌번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농협의 서류를 다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제 예. 만약에 없다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기자분들도 오늘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왜 자꾸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를 들고 사람들도 안 보는데 떠들어대고 이거 이상하다고 말해왔는지 이상합니다. 엄청나게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단초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돈 추적해 보면 됩니다. 그거 말고 또 있다면서요. 꽤 많아요, 종류는. 종류를 그러니까,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이게 이제 저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먹은 프로토타입이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2008년도에 1,777억의 적자가 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해마다 이제 상호금융 돈을 가지고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단위조합 지역 시골의 농협에게 이자를 정산을 해주고 나중에 추가 정산을 또 해줍니다. 왜냐 그러면 이 돈이 그 시골 농협들의 운영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해에는 매해 해주던 1,200억 정도의 추가 정산도 안 해줬어요. 이 범죄도 같은 범죄도 똑같은 돈이어도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게 그 돈을 빼먹었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 1,777억의 적자와 그거 안 해준 것 그리고 보통 이제 회계는 당년의 손실을 다 반영시키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 치면은 대략 한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의 그의 손실이 남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그럼 많이 다 해먹어요.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가 있긴 했지만 이건 너무 큰 금액이다. 이것을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8년도 작년에만 해도 그 발리에 투자해가지고 이 건은 캐나다 토론토 사건의 담당자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1억 날려먹은 것도 있고요. 또 발리의 다른 건인데 40억 원을 또 날려먹은 게 있어요. 그런데 40억. 이 사람은 이분이 자살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40억 원밖에 안 날렸는데. 진짜 저수지에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그렇죠. 유가족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죠. 이게 40억을 손실 본 건데 그 당시에 가장 적은 손실 액수에 해당됐어요. 그때 왜 그 210억을 날려먹은 사람의 징계가 안 됐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그때 분위기상 흔히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징계를 서두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40억은 왜 변사체로 발견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텍사스 유전개발에도 참여했고 여기는 또 160억을 날려먹었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100억대 이상치 대부분. 이분은 가장 적은 액수에 해당되는데 손실액 중에 치자면 40억. 근데 이분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살건도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종류는 많고 근데 금융이라는 게 또 뭐 손실 보는 것도 다반사한 일이긴 하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 사건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 실패였어요. 사안이. 캐나다에서는 분양 사기였어요. 둘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처리가 됐지 둘 사이에 어떤 권력형 비리의 냄새를 맡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니까
그 점을 이용했다. 네. 어차피 투자 실패라고 하고 뭐 투자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투자 실패라고 해버리면 많은 실패 중에 하나로 묻혀갈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가 기획했다면 그런 네, 생각을 한 네. 게 아니겠는가. 워낙 이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로 묻힐 가능성도 있고 그중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게 기획이고 어느 게 실제로 투자 실패인지. 네. 근데 요거는 기획의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 뭡니까 160억 원에 대한 담보 설정 안 한 것과 37억을 열세를 넘겨줘서 잃어버리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곱하기 말도 안 되는 걸 2번 연속으로 해놨다고. 번개 한 6번 정도 연속으로 맞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고 주변에서 그리고 하필이면 자원외교에서 날려먹은 은행이 등장하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도 자살을 하고 이상한 구성 요소를 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4개의 통장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또 한 번 더 하겠다. 여기 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건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피해 이후에도 소송이 없다.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서류도 없다. 소송하려면.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어진 서류도 없더라. 매우 이상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10억을 대출했으면 아니 뭐 2억짜리를 대출해서 담보를 아파트로 잡거나 하는데 210억이면 아파트를 100채를 잡아야 되는 거죠. 2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담보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담보를 제대로 잡질 않았다 이게 도대체가. 그렇죠. 그리고 그 수익이 발생하면 농협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수익을 받을 사람이 농협으로 안 돼 있더라. 수익증권의 그 담보권자가 농협이어야 하는데 농협이 안 돼 있더라. 캐나다의 현지 그 개발법인 대표. 앞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수익을 농협이 가져와야 투자한 이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얻으려고 한 건데 그 개발 수익은 농협이 아니라 제가 일을 하고 주시는 거 돈을 가져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요약하자면 자 오늘부터 할 얘기는 또 뭡니까? 자 앞으로 우선 17분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MB가 들어와서 농업과 관련된 했는 일 중에 지난주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려갔지만 제가 제작자였습니다.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건을 문제 제기했냐면 농협에서 210억을 대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안에 유일하게 관심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가지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농협 대출 사건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 의성 한우협회장 하신 농민 출신으로서 농협 해가지고 눈에 꽂히신 거죠, 이게? 그렇죠. 그것도 상호금융. 지난주에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복잡한 사건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농협이 2008년에 캐나다에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 210억을 날립니다. 그러면 2천만 원도 끝까지 받아내거든요. 은행은 200만 원도 끝까지 받아내고 210억을 날렸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거의 안 보인다. 이상하다. 그렇죠. 게다가 그 돈은 상호금융 특별 유사한 일을 또 딴 데서 하지 않았을까? 이상한 일도 많이 했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요 캐나다 건을 주목하느냐 그러면 요것을 잘 살펴보면은
진짜 이게 MB가 관련이 있는 건지 예. 없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그겁니다. 액수가 210억이면 물론 21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외교가 막 조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210억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이 대출 사기 사건에 관심을 가지느냐. 요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요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처음에 그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이셨구나. 안 보였는데 제가 왜 관심 가졌겠어요. 요 돈이 사라지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요 돈이 사라지는 은행이 자원외교 때 등장한 은행하고 똑같은 은행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면요. 210억이 가면서 160억 원은 수익증권으로 가고 나머지 돈이 이자 몫으로 국내에 남아요. 남는데 그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도 받아야 되고 원금도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고 하는 그 통장을 개발업체와 그 농협을 주식회사 체제로 바꿨다.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농협의 대재앙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그 일 말고 또 MB가 했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그러면 GMO 식용 GMO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유전자 변형을 수입하기 시작한 게 MB입니다. 그 이전에는 식용 GMO 곡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한 적이 없어요. 2008년도 3월에 수입 결정을 하고 2008년도 5월부터 GMO 옥수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1년에 연 1,000만 톤 가량의 GMO 곡물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1,000만 톤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나라에서 1년 생산하는 쌀의 총량이 400만 톤입니다. 그런데 1,0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GMO 곡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중에 200만 톤은 식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GMO 곡물의 세상으로 만들어진 게 MB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부진하는 분이다 보니까.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뭡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이 대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대출의 농협이 1월 회계라고 하셨던 거죠. 그게 이제 생소한 용어인데 말하자면 단위조합. 그러니까 농민들 돈이라 이 돈은 농협 역사상 투자해 본 적이 없는 돈이었는데 투자에 그렇죠. 매우 안전하게 운행하는. 근데 이 돈을 이때 유일하게 투자한다. 요 대목에서 꽂히셨다고 해요, 의원님은. 아니 이 돈을 왜 썼지? 이 돈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40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던 그 대목, 근데 요때 이제 적자를 낸 거예요. 2008년도. 돈을 막 날리면서 얼마를 적자를 냈냐면 1,800억에 가까운. 1,777억. 1777억을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는데 이제 이상한 점들은 당시 농협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선거 동창 절친이고 그리고 또 대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박석배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가 돼서 대출이 됐는데. 그 국내 법인. 근데 그 법인은 대출 직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박석배 씨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현재 행불 상태입니다. 캐나다 교민이었죠. 그리고 제보가 있기를 중간에 이 대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하는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제보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죠. 그래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까운 매우 가까운 들으시면 금방 떠오르는